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와이즈 CIO 비트코인 10년 내에 20조 달러 돌파할 것이라는 기사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호그는 비트코인의 기관 신뢰도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과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이 그 신호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현재 1조 6,500억 달러에서 10년 내에 1212% 상승해서 20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호건의 예측대로라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100만 달러를 돌파하며 시가총액 기준으로 금액 17조 달러를 초과하게 되는 것인데요.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언급한 만큼 비트코인이 금 2.0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현재 보유 중인 20만 BTC를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여기 안에서 일부는 비트파이넥스에 이제 다시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금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이 논란은 실제적으로 금이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반면에 비트코인은 15년밖에 이제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비교하면서 아직 이제 이런 금을 대체하기에는 너무 섣부르다라고 판단하는 전문가들도 있긴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비트코인의 새로운 고점 돌파는 시간문제이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강세 전환 신호 포착 2024년 조정 예측한 분석가의 전망이라는 기사입니다. 2024년 1분기 조정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 캐피탈이 상대 강도 지수, 비트코인의 1일 상대 강도 지수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일반적으로 RSI를 주목하는데 이는 종종 추세 전환의 신호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이 1일 RSI가 23.93까지 하락하면서 2022년 약세장 당시 수준과 동일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RSI가 이제 3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통은 정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7만 달러 후반대까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최근에도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이보다 낮은 RSI를 기록한 시점은 2024년 3년 8월 18.28분인데 이번 사이클 동안 RSI가 25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결국 상승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렉트 캐피탈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트코인은 78,000달러에서 71,700달러 사이의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RSI가 23까지 찍었다고 바로 반등을 한다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은 1일 차트에서 또 다른 하락 고점을 기록했고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 내내 비트코인의 RSI가 28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가격은 곧 바닥을 형성하거나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8% 내에서 바닥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을 형성할 때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내에서 이제 바닥을 보통은 형성을 했고 그 안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진 다음에 다시 이제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는 비트코인이 현재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는 레이어 1 프로토콜 크로노스와 비교를 하면서 렉트 캐피탈에 따르면 크로노스는 이제 더블 바텀 패턴을 통해서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고 있고 이는 비트코인의 향후 움직임을 시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더블 바텀 패턴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는 비트코인도 이제 지금 이런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더블 바텀이라는 게 여기 한 번 하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바텀을 찍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아무튼 두 번째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이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이 저점이 23.92까지 이제 내려왔다는 건데 여기까지 내려온 적이 지금 작년에는 없어요. 2024년에도 바닥을 찍었을 때에도 이것보다 낮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RSI가 26 정도, 26에서 27 정도인데 지금 보시면 이때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지만 다시 크게 또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찍을 때 거의 저점에 있을 때였고 자, 그 전 저점도 한번 볼게요. 근처 그때가 2023년 지금 이제 8월이죠. 여기까지 들어갔던 적은 정말 이제 완전 바닥인데 지금 여기 19까지 찍었죠. 그래서 여기에 바닥을 찍고 계속 여기서 횡보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바닥을 찍었다고 해서 바로 반등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바닥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갈 척 하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계속 이 바닥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해서 다시 또 급등. 이런 패턴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거의 한 달입니다. 지금 8월에서 여기서 이제 회복되는 데까지 9월이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이 바닥에서 계속 다지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기도 했었다는 거.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진다는 게 단순히 바로 반등한다는 걸 뜻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하지만 보통은 이 RSI가 이제 20 이하로 내려갔을 때에는 그 정도로 이제 대부분 바닥을 찍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과거에 이제 상승 패턴이 있었을 때 2023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상승할 때마다 비트코인의 조정세는 항상 나왔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22.63, 22.31%, 마이너스 21.65%, 그리고 저번 작년에 이제 32.88%까지도 하락을 최고점에서 하락을 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하락세가 28.85%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락세는 항상 반복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불장에서도 항상 이런 조정 장세는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부자는 운이 아닌 존버글과 창펑자오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바이낸스 전 CEO 창펑자오가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운이 아니라 존버의 결과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는 그렇게 일찍 비트코인을 사서 정말 운이 좋았구나라고 말을 한다면서 라는데 글쎄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여러 번 겪어야 했던 고통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현재 겪고 있는 가격 하락의 고통을 여러 차례 견뎌낸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결국엔 존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느끼고 계실 건데 뭔가 투자를 하는데 이런 하락장을 버티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댓글 다는 것들만 봐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고 공포에 지금 질려 계신 분들도 꽤 많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면서 대부분 이제 매도를 하고 이제 시장을 떠나거나 더 이상 이제 쳐다도 안 보는 이런 이제 트라우마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창펑자오 같은 경우는. 창펑자오도 뭐 당연히 여기에서 고통을 겪었겠죠.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견뎌낸 사람들만이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부자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추세 전환이 아닌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드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인내의 하나고 또 배워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파홍자하고 단기 투자 비판, 단기 빨리 벌려다 더 잃는다라는 내용이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엔 단기 이익을 쫓다가 오히려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일시적인 유행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전략 비축 과소평가 기관 기준점 된다. 아담백이라는 기사고요. 블록스트림 CEO 아담백은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발표가 단순한 보유 선언을 넘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공적 신뢰를 제공하는 주요 전환점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백은 X에 사람들이 미국의 비트코인 비축 전략 발표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 오버턴 윈도우를 이동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오버턴 윈도우라는 건 이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책이나 아이디어의 범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결정이 주권국가의 국부 펀드나 연금 펀드, 뮤추얼 펀드 등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투자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한 만큼 이러한 기관들도 비트코인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명분이 강화되었다는 거죠. 자, 국가에서 이걸 비축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들 수 있는 요인을 작용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단순히 이제 미국에서 그 국부펀드 국가에서 이 비트코인의 이제 비축을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막 따지는데 그걸 따지기를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비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다른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기업들이나 다른 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비축할 수 있게 해주는 명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정부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도권 편입을 이제 완전히 촉진을 하는 것이고 기관 투자 확대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6개월 내 71만 달러 가능할까? 몬테카를로 모델 예측이라는 기사고요. 이 통계적 분석 기법인 이 몬테카를로 모델이 비트코인이 향후 6개월 동안 최고 71만 3천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기했다고요. 이게 굉장히 큰 전망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15만에서 20만 이 정도를 대부분 예측을 하는데 71만까지는 보통 올해 6개월 내에 이렇게 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이 암호화폐 연구소 마크 퀀트는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비트코인 향후 6개월간 가격 경로를 분석했는데 이 모델은 이제 난수 샘플링을 이용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시장 추세를 반영해서 가격 변동 범위를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모델이 이 기아 브라운 운동을 기반으로 해 과거 패턴을 반영한 만큼 미래 변동성을 정확히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죠. 단순하게 여기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퀀트는 총 암호화폐 시가총액과 글로벌 유동성 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이제 분석한 결과 이고 2025년 2분기에 총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시가총액이 지금 1조 달러 넘어서 상태인데 과감한 전망이네요. 자, 비트코인 0.1개라도 가지고 있다면 전 세계 상위 4%라는 기사고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4%만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금융 서비스 회사인 리버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는데 비트코인 보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이라고 하고요. 약 14%의 개인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북미는 개인 및 기관의 비트코인 채택률이 가장 높은 대륙인 반면 아프리카는 1.6%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채택률은 개발도상국보다 이제 선진국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최대 채택 잠재력의 3%만 달성을 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직 채택률도 이제 뭐 7%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이제 초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리버는 정부나 기관, 기업들을 포함한 비트코인의 총 시장 잠재치를 1%로 계산해 3%라는 수치를 도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잠재력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미국 정부 스테이블 코인 강화로 비트코인 수혜 가능성 커진다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비트코인의 제도권 채택이 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7일 백악관 암호화폐 정상회의에서 미국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압수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준비금을 구축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하고 있음을 시사했고, 미국 정부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금융 패권을 유지하는 정책이 비트코인의 제도권 채택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 사이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비트코인 기관 투자 유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문가들이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는 수익 다각화를 위해서 순이익의 15%를 비트코인 투자에 할당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분기에만 45억 달러의 이익을 기록한 테더는 비트코인 및 금 보유에서만 35.2억 달러의 평가 이익을 얻었고, 현재 테더의 BTC 보유량은 68억 달러 규모,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테더 같은 경우는 뭐 미 국채와 이제 비트코인, 금, 이런 것들로 지금 이 테더의 USDT에 이제 그 1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수익을 벌고 있죠. 비트코인은 뭐 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의 가격도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뭐 굉장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에는 유리한 입장이고, 미국 비트코인 수혜 이제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는 이유도 이 테더가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수요처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X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일부 장애를 겪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일시적인 서비스 장애를 겪고 있고, 새로운 게시물을 불러오지 못하는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도 조금 중요해 보이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금리 인하 위에 시장 불확실성 조성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채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투자 자산 관리 회사인 보건크릭의 공동 창업자인 앤서니 팜플리아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미국 증시를 하락시켜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서 이 같은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리와 에너지를 낮추겠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를 위해 강경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향후 6개월 내 7조 달러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낮은 금리에서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리를 낮춰야지 이제 상환하는 금액이 낮아지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도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확실성을 계속 조성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무역 관세, 시장 불확실성 조성 등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제 둔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주식이나 이런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대부분 이걸 피해서 이제 국채를 매수하겠죠. 국채를 매수하면 국채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올해 초 4.8%에서 최근 4.25%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계속 유도를 하는 거예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하도록 압박을 하는 게 이제 주요 목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돈을 많이 풀어서 이제 경기 부양을 이제 하거나 뭐 자산 가치를 올리거나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아마 목적이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시켜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이걸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해? 그러면 내가 그 환경을 조성해 줄게.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 전략, 아니 그 논리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트럼프가 의도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엄청나게 인상시키고 이렇게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갈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런 전략이라면 충분히 그 이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